아직도 놀라 손발이 덜덜 떨리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정말 어지러운 생각에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남녀공학을 다녔던 저는 고등학교에서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다 22살쯤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이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남동생, 저 넷이 함께이고, 서울에 자가가 있고, 친정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신 분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개인적으로 이쁨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낯가림도 없고 해서 시아버지도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댁은 남편 어린 시절 시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남편의 동생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할머님과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름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서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이혼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시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셨고, 남편은 저녁 후 광고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그 순간 급속도로 친정집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와 동생보다 친정 어머니가 더욱 힘드셨겠지만요. 그 시기쯤 남편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은 아버지 보험금과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제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저는 서울에 홀로 남았고, 남편이 구한 자취집에 동거를 시작했죠. 그리고 동거를 시작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25살이 되던 해에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참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상태라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고, 남편은 큰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겨우 둘이 입에 풀칠 정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남편은 광고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뒤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죠. 친정 어머니는 제주에 계셨기에 자주 오신다고 오셔도 아이를 봐줄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고, 시어머니랑 남편은 연락을 하고 있던 사이도 아니었기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도와주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시아버지가 오시긴 하셨지만 아이를 봐주시긴 어려우셨고, 한두 시간 보고 가시는 정도였죠.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도와주신다면서 돈을 조금 빌려주셨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열어보고 일을 하라고요. 남편이 얼마 버는지 이야기를 하고 힘들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고민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엄청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3개월 정도 걸려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그 전에 일하던 광고회사의 직원 몇 명과 함께 작은 인쇄 사무실을 열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부터 남편의 사업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집에 나갈 나이가 되었고, 집에서 혼자 여유가 생긴 저는 남편 사무실에 간단한 일이라도 돕기 위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직원 2명, 총 4명이서 일을 했던 사무실에서 거래 대금이 입금 안 된 일도 있고, 자재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그걸 해결할 인력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정도로 바쁘고 힘든 나날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느샌가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직원들과 저를 두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고,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외도를 의심하고 휴대폰도 보고 했었지만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사무실에 출근을 안 했고, 그 일로 다툼도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저에게 거래처 접대를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본 건 며칠 뒤였습니다. 출근한 뒤 대금 입금이 한 달 정도 되지 않던 거래처에 제가 직접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사무소. 딱 들어가는 순간 5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카드를 들고 도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가니 남편이 함께였고, 남편이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접대라는 게 결국 나가서 저렇게 도박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매일 출근해 정말 바쁘게 일하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애 보고 매일 그 일을 주말도 없이 반복할 동안 남편은 도박하고 술 먹고 다녔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저는 아이와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까지 아이와 함께 가게 되었죠. 사실 휴가 같았습니다. 바다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동생도 저도 친정 어머니도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다퉈서 온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난 거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인가 동생과 남편이 저녁에 친정집에 오더니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고 결국 이틀 정도 함께 제주 여행을 한 뒤에 다시 집으로 향해 오게 되었죠. 돌아온 뒤에는 남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씩 놀러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모두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갔고 아이를 보거나 데리러 가는 것도 남편과 함께 하면서 사이가 좀 좋아졌습니다. 뭔가 좋아지려고 할 때쯤 남편 할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할머님은 오랜 기간 아프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도 자주 가게 되었고 갑자기 혼자가 되신 시아버지에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셋은 자주 찾아가며 적적함을 달래드리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그렇게 적적함을 달래드리기 위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저희 아들 셋이 시댁에 가게 되었고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전통주를 들고 시아버지와 저와 남편 셋이 한 잔씩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도수가 높은 술에 저희는 모두 취하게 되었죠. 저녁 10시, 11시쯤 되었을 때 저희는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시댁은 투룸이었고 시아버지와 할머님 방 그리고 거실이 있었죠. 할머님 방에는 짐이 그대로 있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저희 셋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방 쪽에 혼자 누웠고 저와 아이는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 옆 좁은 공간 시아버지가 엎드려 계셨고 제 티셔츠 속으로 손이 들어와 제 가슴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더니 아무 말 없이 후다닥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셨고 순간 10초 정도 정말 무슨 상황인가 멍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움에 저는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일어나지를 못했고 저는 아이를 안고 대충 옷만 챙겨 후다닥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온몸이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혹여나 내가 술을 더 먹어서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집에 와서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집에 갔냐고 해장국도 안 먹고 갔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모른 척 넘어간 뒤에 시아버지를 뵙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네요.